어쨌든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일부 일본으로 찍었던 뭐 유효표가 뭐 무효표가 되기도 하고 뭐 민경욱 전 의원 측에 투표했던 어떤 뭐 무효표가 또 유효표로 처리가 되고 뭐 그런 왔다 갔다 한 그러니까 재검표 결과로 왔다 갔다 한 숫자가 한 200표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네. 뭐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게 지금 잠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번 재검표 결과로 수정이 된 표 차이가 저렇습니다. 밑에 기존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서 이제 128표가 깎였죠. 그리고 민경욱 후보 측이 플러스 151표가 됐고 나머지 이정미, 주정국 전부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1 이런데 그래서 이 정도 표 차이가 뭐 지금 원래 투표 결과에서 표 차이가 뭐 2000표 이상 났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금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뭔가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만약에 정말 접전 지역이었으면 이건 당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거는 뭔가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제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 해당 기사를 쭉 다 읽어봤어요. 네네. 이 기사를 작성한 이제 기자님도 쉽게 말하면 이 기초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재검표라는 게요. 재검표라는 게 이게 재검표에서 만약에 이제 표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만약에 득표차가 한 100표밖에 안 났다. 네. 100표를 해가지고 졌는데 차이가 279표 정도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당락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돼. 그렇죠. 민경욱 씨가 배지를 달아야 돼. 그런 상황이면은 내가 만약에 그런 재검표가 그런 취지였다면은 정일영 후보 측도 그 재검표 참석했나요 이번에? 네? 재검표 현장에 정일영 측이나 이정미, 주정국 씨 그쪽 그 참관인들이나 그쪽 관계자들이 다 참여했냐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민경욱 씨 쪽만 참여했었어요. 네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재검표 결과가 나는데 민경욱 씨가 기존에 100표를 졌는데 보니까 270표 또 이겼네? 그럼 역전됐잖아요. 그럼 내가 배지 달아야 돼. 그러면은 정일영이 바보입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뒤통수 때리는 것도 아니고 배지 빼가려고 하면 당하겠냐고요. 정일영도 소송 제기하죠. 재검표 다시 하죠. 정일영이가 와가지고 다시 재검표 딱 참여하면은 또 뒤바뀝니다. 네. 표가 또 뒤바뀌고 또 정일영이 또 200~300표가 또 더 많이 가져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재분류, 자동 분류기에서 이제 분류가 되지 않는 재분류로 넘어오게 되면은 애초에 우리가 이 기초 사실관계를 알았더라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이 안 되는 게 도장을요. 근데 유권자도 참 재밌어요. 예전에는 과거 2016년 이전에, 네네. 2016년 이전 선거에는 여백 있는 투표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그냥 이제 줄 하나로 1번, 2번 구분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도장을 찍는데 한 가운데다 딱 찍어요. 도저히 절묘하게 찍어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위로 치우치게 되면은 위에 사람이 유효표고, 밑으로 조금만 치우치면 밑에 사람이 유효표인데, 네. 한 가운데 찍혔다 보여지면은 이게 이제 무효표로 분리되지만, 거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지지자다. 그런데 이게 무효표 돼 있잖아요. 1번 같은데. 그럼 가가지고 자가조시라고. 자가지고 0.01mm까지 재봐야 되지 않습니까? 딱 제가 딱 보니까 조금 0.01mm 정도가 조금 위에 치우친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또 1번 유효표가 돼요. 실제로 그랬다라는. 물론이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잡은 거 많아요. 그러면 또 만약에 2번 쪽이 사람들 또 오잖아요. 이 뭐야? 무효표를 왜 1번에 줘? 와가지고, 아니, 이거는 6원을 보더라도 6원으로 봤을 때는 이거 중앙이잖아. 이런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현장에서 유효냐, 무효냐 따지는 게 치열하다라는 거죠.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여백이 있는 2016년 총선 때부터, 20대 총선부터 이제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가 그렇죠. 지금은 칸칸이. 그렇죠. 여백이 있는데, 그러니까 설령 이제 내가 뭐 2번을 찍고 싶은데 조금 선에 물린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무효표 아닙니다. 선에 물린다 다 유효표예요. 네. 다만 그 선을 넘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번호나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의 선에 물리게 되면은, 원래는 무효표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백을 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물린다는 기준이 뭡니까? 투표 용지가 예를 들어서 0.1mm라고 하면은 도장 찍는 것도 거의 두께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다 0.1mm 되거든요. 이게 그 사이에 0.001mm가 차이가 조금 있으면 이거 물렸다 안 물렸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게 개표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장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결과 데이터는요,
다른 후보 참가인들 다 배제된 채 민경욱 쪽만 참여해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무조건 그래 민경욱이 인정해주자 이래야 간 겁니다. 어차피 등나 당락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후보가 참관해서 다시 재검표를 하면 이 결과가 또 바뀔 수도 있다. 또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이제 유언으로 보면요, 막 원래는 그래 내가 알고 있기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를 바뀔 때는 상대측 그 선에 조금이라도 물리면은 무효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위쪽으로 좀 더 많이 쏠려 있어. 그럼 뭐 유효표 주기도 하고 무효표 주기도 하고 그거는 전국에 있는 개표소에 거기에 그걸 판정하는 사람도 하나의 개표소에도 그 재분류로 나오는 것을 이게 유무효표 판정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한 열 몇 명이 이제 각 라인마다 있으니까. 그것도 제각기 다 틀려요. 물론 사전에 이제 이거는 무효표로 두자라고 예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집요하게 지정하고 막 깨개버리면은 아이씨 귀찮아서 그래 주자 어차피 안 되는 거. 이렇게 준 경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인천 연수구 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 표 차이가 워낙 뭐 2,000표 이상 났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정도의 뭐 등락이 뭐 한 200표 내외로 있다 하더라도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법원에서 그냥 니네들 우기는 대로 그냥 줘버린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정말 표 차이가 막 뭐 한 500표 아래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현장에서는 뭐 굳이 법원까지 올 일이 없겠다. 물론이죠. 현장에서 치열하게 물론이죠. 싸워서 현장에서 결론을 낼 것이다. 그래서 재검표라는 개표 현장에서 벌어진다니까요. 개표 현장에서 만약에 이제 당락이 한 100표, 200표 차이 나는데 내가 200표를 졌어. 전체 유권자가 10만 명인데 그렇죠. 200표를 졌으면 내가 승복할게요. 그런 바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번 재검표 이루어지는 당연한 거죠. 몇백 표, 몇천 표 하면 이 선거구 이쪽 동네는 예전에 우리가 이겼던 곳인데 왜 졌지? 다시 재검표 합시다. 계속 재검표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접점 지역은 최종 이제 확정이 딜레이 엄청 딜레이 막 하루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투개표 현장의 그 현실입니다. 이런 거 다 망각하고 재검표 현장에 와가지고 200몇 표 차이 난다고 혼자 떠드는 거죠. 상대 후보 참여해보세요. 이게 실제 이렇게 되는가. 상대 후보 참여하게 되면 정일률적 오히려 100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게 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어서 뭐 이것은 더 논란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것 자체가 어떤 뭐 부정선거의 증거를 보기는 어렵다. 이제 그 얘기시고. 저희 아니죠. 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본다면 어쨌든 이번 지금 재검표 과정에서 민경욱 전 의원 측이 요구했던 게 QR코드를 자신들의 어떤 검증 방식으로 검증을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QR코드의 일련 번호를, 그러니까 QR코드의 정보 내용을 전부 숫자로 전환한 다음에 이것을 뭐 선관위 측이 가지고 있는 번호와 대조를 해봤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뭐 어떤 조작의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건데 원래 QR코드 관련해서 제기했던 의혹이 어떤 거였죠? 그거지.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헌법상에 보면 우리가 비밀선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지적했는지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상대방이 알게 되면 이거 비밀 침해받는 거예요. 그 뭐 북한의 김일성이처럼 걔네들은 그냥 이거 뭐 빨간 딱지 들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다 공개되잖아요. 네네. 오늘 비밀선거이기 때문에 내가 찍었던 투표용지가 이 투표용지가 내가 찍었다는 게 확인이 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을 위헌.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내가 순서대로 가면 이제 일련 번호가 인쇄된 일련 번호가 쭉 있어요.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으면은 내가 받는 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99번이다. 딱 받아도 투표용지를 줄 때 거기 이제 일련 번호가 있는 부위에 찢어요. 딱 절단해가지고 이거는 버려요. 따로 보관해 버리고, 그럼 1년 번호 떼면은 그냥 똑같은 투표용지야. 네네. 구분이 안 되죠. 내가 이걸 썼는지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네네. 자, 같은 방식이에요. 사진 투표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 투표용지는 인쇄를 하기 때문에 전체 몇 장을 인쇄했고 1번부터 100번까지가 어디로 가고 101번부터 200번까지가 어디 가는지 이걸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번호가 있지만 이것도 투표함에 들어갈 때는 1년 번호를 제거하고 넣는데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프린트가 출력이 되는데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가 동시에 출력이 되잖아요. 네네. 동시에 출력이 되다 보니까 몇 장이 출력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QR코드 이제 그 2차원 바코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입력할 수 있는 정보가
선거명, 이게 이제 매월 며칠 나면 대통령 선거다 아니면 지방 국회의원 선거다. 그 선거명을 숫자로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선거구명. 국회의원 선거구면은 이게 뭐 강원도 원주의 뭐 원주 갑 선거구라는 것도 숫자로 표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 투표지의 관할 선관위. 그럼 이거는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숫자로 또 구분이 돼 있어요. 네.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숫자가 1년 번호예요. 1년 번호에는 아까 말했듯이 본투표용지 같은 거는 인쇄되는 장수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하듯이 이것도 출력되는 장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하지만 이게 1년 번호가 착착착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번이 출력됐으면 여기서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전체적으로 1년 번호가 몇 장이 출력이 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 1년 번호예요. 그 1년 번호는 다만 이게 QR코드에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본투표와는 다르게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게 그 QR코드 이제 찍으면은 1년 번호까지 확인돼. 네. 그런데 단순히 1년 번호만 있다 보니까 내가 이 1년 번호 찍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저장해서도 안 되고 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네. 확인할 방법이. 네.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마치 이제 이 QR코드에 아까 말했던 그 33자리인가 32자리 되는 그 숫자 외에도 특별한 기기로 찍으면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거다. 그 더 많은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보면 그 특정 개인의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이 정보가 여기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검색하면은 어떤 사람이 누굴 찍었구나, 어떤 사람이 안 찍었구나. 그러다 보면은 이 인적 사유도 없는 사람이 찍었네, 없는 그 유령 투표용지에 들어왔네. 이거 확인할 수 있을 거다고 막 공상 속에서 이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주장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QR코드를 뭐 대조해봤다고 한 도대체 뭘 대조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어쨌든 QR코드 검증을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뭐 거의 전체 사전투표 용지를 다 검증한 모양인데 뭐 이쪽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또 재검표 이후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이 용지 자체가, 그러니까 투표함에 들어있던 이 투표용지 자체가 가짜다라는 주장이 막 이런 식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글쎄요, 뭐 이런 말하자면 지금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앞으로 내년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지금 이런 주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것이 혹여라도 정말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투표 의혹을 떨어뜨리는 그렇죠. 방향이 선거 되면 불참이 되면은 네,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논쟁을 하더라도 이게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는 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뭔가 좀 이런 식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당사자는 국민의힘이잖아요. 네네. 대선에 참여하는 쪽에서도.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뭐 이것을 뭐 토론회를 한다든지, 뭐 결론을 낸다든지, 뭐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쉬움도 예전에 좀 밝히셨는데 뭔가 국민의힘에 앞으로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바라는 게 좀 있으시다고요?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이제 이준석 이제 그분이 이제 대표가 됐죠. 30대지만. 어쨌든 이제 획기적인 우리 선거에 큰 그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최근에 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뭐 국대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 그것도 이제 뭐 아주 이제 멋진 이제 이슈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칭찬하고 싶고 이제 격려하고 싶은데 한 가지 좀 부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님이 이제 그 뭐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그 TV에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현장 경험이 없어요.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확한 사실 전달보다도 이제 본인도 물론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상대 말 비판하는 건데 마음속 추면서 봤는데. 그걸로만 그치지 마세요. 그걸로만 그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내년 선거에, 내년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애국 진영, 많이 우파 진영들이 설령 뭐 이준석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봤을 때 정말 바보 같기도 하고 멍청이 같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은 문재인을 찍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라든가 어디 뭐 또 우리 또 대한정당에 있는 후보를 찌어 선택하게 될 텐데 제발 그분들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고 과거 2016년도에
원래 2016년 이전만 하더라도 좌파 진영, 네. 민주당 진영에서 그 낙공수부터 해가지고 걔네들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렇죠. 부정선거 의혹은 원래 그 좌파 진영에서 시작된 음모론이었는데 이 그렇죠. 음모론이 지금 우파 진영으로 넘어오고 매 선거 때마다 그들은 선거 책자를 내고 뭐 별짓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대로 다 했었어요. 네. 게다가 걔는 또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들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네네. 그 박근혜 대통령 부정 대통령이 하면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때 맞아요. 선거 소송요 3년인가 4년인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탄핵 정부 갈 때까지 끝까지 부정선거 주장하는 놈들이 그 놈들입니다. 무슨 6개월 얘기하지 마세요. 이 재검표라는 거, 이 행정소송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1년, 2, 3년 걸립니다. 네? 이런 건데 2016년도에 민주당이 결국 자기 진영의 유권자들이 이게 선거에 대해서 자꾸 불신을 갖게 되니까 네네. 투표 참여를 안 나오는 거야. 투표해봐. 내 표 돈 못 맞는데. 네. 그 왜 투표해? 이러면 투표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 자기네들,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TF팀을 꾸려요. 이 부정선거에 늪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박주민 의원 있죠. 박주민 의원이 TF팀장을 떼서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들 그 단체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큰 그 공간에서 열린 공청회 하면서 삿대질 당하고 물병도 맞고 별짓 다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그 영상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놈들 지금 그 영상 다 삭제해버렸어요. 다 삭제해버렸어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들인데, 그래서 국민의힘 이제 이준석 대표님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2016년도에 그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쪽 자기 진영의 유권자들을 설득했어요. 정말 물벼락을 맞아가면서까지, 온갖 욕설 다 들으면서까지 중앙선관위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모든 투개표 사전 관리 절차, 사전투표가 3, 4일 동안 선관위에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됐는지, 모든 절차를 다 시연을 통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그때 2016년 그 계기를 통해서 그들은 부정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네. 빠져나왔는데, 지금 거짓의 늪에 우리 자유애국주의는 다 넘어왔어요. 고스란히 넘어와 있어요. 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 좀 바라는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님도 우리가 그 민주당이 그래 했듯이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한심하다 뭐다 이게 조롱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들 제발 구해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 그들에게 온갖 조롱 당하면서까지 왜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유권자 그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좀 제발 그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민경욱 씨, 그 공명호, 뭐 정광용 이런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정당 차원에서 중앙선관위 협조를 구해서 정당 차원에서 모든 것들 다 오픈하시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정의 늪에서 우리 자유진영도 완전히 탈출하자고요. 네? 그걸 제가 이준석 대표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는 충분히 가능해요. 네, 어쨌든 뭐 국민의힘 차원에서 뭔가 이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고 뭔가 결론을 내고 뭔가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 자당, 자기 정당의 어떤 당원들. 네네. 그리고 뭐 대한정당은 우리공화당이라든가 또 요즘 뭐 국민혁명당 있지 않습니까? 정광 목사님하는. 그런 정당 책임자들도 무거운 책임감 가지셔야 됩니다. 왜? 자기 당원들이 이 거짓의 늪에 빠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거짓의 늪에. 제발 그분들 구출하는데 그 지도자들이 책임있게 좀 나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뭐 여기에 더 추가하자면 어쨌든 현장의 어떤 개표 실무라든가 현장에 대한 어떤 지식이 사전에 어떤 없다 보니까 뭔가 엉뚱한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가 그렇죠. 된다든가 아니면 진짜 문제인데 그거를 문제로 또 인식하지 못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를 안 짚고 넘어간다든가 사실 이런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글쎄요 뭐 야당이면 야당 차원의 뭐 교육이랄까요? 사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20여 년 동안을 제가 돌이켜보니까 2002년이더라고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제가 개표했죠. 그때는 제가 제대한 직후라서 궁금해서 한번 가봐본 그 계기로 돼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선거 때마다 참여했는데 할 때 보니까 항상 저도 의혹이 발생해요. 궁금한 점이 발생하고 그러면 제가 선관위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가지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자기네도 인정할 때 인정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관리 물론 선관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모든 선거에서 진짜 1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게 치르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비전문가들이에요. 그냥 일단 먹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선관위 직원들도 토로하는 게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이게 총선은 전쟁이 벌어진다. 선관위 직원들은 하나라도 의혹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관리하려고 하는데 실제 선거 관리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꾸 실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빙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 직원께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러니까 선거 관리 사무원들 있잖아요. 네. 사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지 선거 업무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교육 자료들을 사무원들에게만 하지 마시고요. 그걸 차라리 공개를 하세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가지고 어떤 국민이든 모든 국민들이, 유권자의 모든 국민들이 내가 던지는 투표가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개표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열어주세요. 제발 공개를 해주세요. 제가 작년에 하도 공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받은 게 네. 그때 사전투표, 본투표, 그리고 개표, 매뉴얼? 그 실무 매뉴얼을 제가 다 받았는데 네. 이걸 차라리 공개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해서 누구나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끔 네. 그러면은 참관인으로 가는 사람이나 참관 가지 않는 사람도 이런 절차를 하는구나. 그래서 투표로 갔는데 보니까 아까처럼 이제 내가 투표 인증딱 받았는데 투표 관리관 측에는 구분이 안 돼. 뭉개져 있어. 그럼 그 현장에서 바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다 현장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주는 대로 투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참관인들도 모르니까 지적해야 될 걸 지적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이제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 엉뚱한 걸 가지고 계속 시비 걸다 보니까 투표 관리 방해라고 이제 비난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관인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은 선관위도 그렇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좀 제대로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문제 제기,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을 갖추게끔 하는데 양쪽 다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참관인도 어차피 제한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선관위가 잘 투명하게 그런 관리 자료를 다 공개하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이제 그 어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넣어가지고 중앙선관위 들어가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 선거의 어떤 홍보라든가 선거의 어떤 신뢰 제고를 위해서 영상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많은 비용이 국민 세금이 들어갔을 겁니다. 세금이 들어갔을 텐데 그 영상들 조회수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조회수를 기가 막힐 정도로요. 많아야 1000회입니다. 많아야 1000회를 상회하고 나머지는 몇백 회, 적은 한 몇십 회. 이렇게 또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선관위에서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어떻게 홍보하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 공무원들이, 선관위 공무원들이 심각한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국민 세금을 받아가면서 그 홍보 부서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뭐예요? 다른 일반 유튜브만으로도 한번 영상 올리면 수십만 명이 올라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영상들이 진짜 수십만회, 수백만회 조회수가 될 때 그때서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이런 투명하고 신뢰가 할 수 있을 만한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되는구나라는 걸 이게 인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선거관리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조회수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기는 쪽은 이제 신뢰를 갖는데 지는 쪽은 또 달라요. 자, 어쨌든 내년 대선도 있고 내년 대선에서 사전투표에 참여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모두가 다 열심히 투표에 참여해서 열심히 그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그 누구보다도 정권 교체를 정말 열망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우파 진영 이 시민들,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실명 다 거론할게요. 다 알고 있으니까, 공병호 박사나, 지금 민경욱 이제 전 의원, 뿐만 아니라 또, 이봉규 씨도 그렇고, 이제 정광용 씨도 그렇고, 이제 또 도태우 변호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던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 내용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면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본인이 어떤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라든가 본인의 명예를 걸고서 지금 발언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세요. 보시면은 전부 다 책임 회피성 발언들 뿐이에요.
하다못해 공병호 박사는 밑에 댓글 단 사람들을 그걸 읽어주면서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자기는 책임 안 지겠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당신들 선동하고 지나가겠죠. 결국은 이 부정선거 이거는 반드시 잡고야 맙니다. 제가 목숨 걸고서 잡을 테니까 만약 그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또 다른 이슈 가지고 이슈 파이팅 하겠죠. 그런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는 우리 순수한 애국 국민들은 어떤 현상이 놓여지게 되는지 그분들은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이거 무책임한 이 의혹 제기들이 진실인 줄 알고 사실인 줄 알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료, 내 손주들까지 아이들까지 이 내고 다 퍼뜨리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사실관계 때는 말도 안 되는 무책임 거짓 선동인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유포했던 우리 애국 시민들은 양심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완전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네? 그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 두 번 다시는 이 애국 진영에 발 디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나중에 지도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부탁드릴게요.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십시오. 의혹하지 마시고요. 만약이라고 말 쓰지 마시고 이게 부정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그 말에 본인이 책임을 지세요. 네? 그리고 우리 애국진영이 많은 유권자 여러분, 동지 여러분, 지금 이 부정선거 옆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만 마시고 그들이 주장하는 자들한테 단호하게 얘기를 하세요. 당신들 후원하신 분들이잖아요.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주장하는 이 의혹, 아까 많이 다 나왔잖아요. 그 투표편지, 재검편지를 봤다는 거. 그 말에 대해서 당신이 어디까지 챙길 수 있느냐고 한번 좀 물어보세요. 답은 뻔합니다. 아휴, 어쨌든 거짓과 오랫동안 싸워오시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런 굉장히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음모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울분이 나시는 모양인데, 자, 어쨌든 그런 영상을 보시거나 이런 주장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한 번 더 따져보시고 체크해 보셔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된 주장인지 좀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랜 시간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만기가 되셔서 더 자유로운 몸이 되셔서 또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